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제267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상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4 회계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12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2024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12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 위주로 반영하였고,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재정이 한층 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되어 구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입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 개요는 일반 현황, 회계 현황, 세입출 결산 현황, 기금 결산 및 재무 결산 현황을 요약 분석하여 알기 쉽게 도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7쪽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23년보다 396억 1,900만 원 증가한 7,996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23년보다 323억 3,600만 원 증가한 7,999억 5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345억 8,200만 원 증가한 6,779억 1,900만 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2023년보다 22억 4,500만 원 감소한 1,220억 3천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 2월 151억 7,800만 원, 사고 2월 111억 5,800만 원, 계속비 2월 406억 3,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6억 2,400만 원, 순세경여금 41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023보다 349억 원 증가한 7,832억 1,8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281억 9,100만 원 증가한 7,833억 7,600만 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614억 1,900만 원, 세외 수입 218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246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32억 5,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506억 2,700만 원, 보전수입 1,315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3쪽 세출 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29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69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2월액은 602억 500만 원으로 명시 2월 105억 7,100만 원, 사고 2월 89억 9,600만 원, 계속비 2월 406억 3,7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135억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9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2024년 총 예산 현액은 164억 7,600만 원이며 세입 결산 총액은 165억 7,300만 원, 세출 결산 총액은 8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하는 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416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표를 보면 2024년도 자산은 총 1조 5천 14억 4,800만 원이고 부채는 총 310억 8,600만 원, 순자산은 총 1조 4,703억 6,200만 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표를 살펴보면 사업 순원가는 729억 200만 원이고 재정운영 순원가는 1,657억 3,300만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46억 2,9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8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채권 현재액은 30억 2,8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6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700만 원이 소멸해 2024년 말 채권 현재액은 29억 2,700만 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융자금 채권은 28억, 기타 채권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521쪽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와 10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14건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24 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관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8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예산 규모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 회계연도는 최근 3개 회계연도 중 가장 낮은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집행 잔액은 411억 7,561만 원으로 예비비가 전체 불용 예산의 67.9%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 예산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된 사업은 총 103건으로 전체 예산의 8.4%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결산 잉여금은 평균 11.4%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또한 전년도 대비 41.4% 증가한 414억 3,108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결산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91조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9건으로 3억 5,4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는 7건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구입비 1,300만 원, 중구청장 재선거 선거관리 경비 1억 5,294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자산 취득비 5천만 원 등 2억 3,0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건으로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1억 2,45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43조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10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총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921억 5,598만 원에서 74억 5,163만 원이 감소된 847억 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8,900만 원에서 8억 1,509만 원이 감소된 14억 7,391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712억 3,399만 원에서 78억 3,814만 원이 감소된 633억 9,585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8억 2,172만 원보다 5억 4,208만 원이 증가된 43억 6,38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957만 원보다 1억 8,284만 원이 증가된 2억 3,241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1,977만 원에서 316만 원이 감소된 1억 1,661만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4,069만 원에서 2,516만 원이 감소된
22억 1,553만 원입니다. 5개 연구 발전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3만 원보다 1억 9,602만 원이 증가된 7억 9,645만 원이며 청사 권리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2억 6,617만 원보다 2억 6,604만 원이 증가된 105억 3,221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1,021만 원보다 9,907만 원이 증가된 11억 928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2,441만 원에서 5,611만 원이 감소된 4억 6,8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전문 예산결산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 예산 부족분과 중구청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납부 등 총 7건으로 2억 2,830만 원을 지출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 복구 비용 등 1억 1,188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재난 예비비 불용률이 다소 높은 11.31%로 예비비 집행 시 치밀한 예산 분석 및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고 개별 조례에 규정된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기금 운용을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4 연도말 조성액은 847억 435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74억 5,162만 원 감소한 기금 사용액은 109억 2,698만 원으로 기금 집행률이 11.43%로 기금의 운용률이 다소 낮아 기금별 추구하는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집행률을 높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그 설명자료 15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좀 보겠습니다. 기관직 근로자 한 명, 이 간호사분이신가요? 맞습니다. 퇴사하신 분이? 네, 지금은 다시 신규 채용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한 달? 몇 달 공백기가 계셨던 거죠?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바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셔서 네. 저희가 공고 내는 기간 하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공백. 네네. 그 정도 되지 그 싶은데. 저희 중구 그러면 지난해 이제 그 집단 발생했던 사례도 한 번 있었죠. 10월인가 해서 이제 뭐 선제 대응하신다고 네, 결핵 네, 환자 네. 하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해 그 결핵 환자 추이는 다른 데 비해서 어땠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중구는 그 대전 5개구에 그 비해서 거의 그 발생률은 비슷한데요. 네. 그동안은 이제 신원 발생률이 좀 한 60-70% 정도로 많은 그 좀 떨어졌었어요. 그동안은 한 80-90%가 새로 신환이었었는데 네.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 하기 전에 결핵 조기 검진 실시하고 또 이제 발생하면 바로 접촉자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신환 발생률이 좀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 사업으로 해서 1억 1,900만 원 정도 그 예산을 지난해 이제 기정을 하셨는데 네. 주 사업이 이제 인건비 부분, 네. 그다음에 그 역학조사 관련 비용이나 검진비 지원, 취약계층 결핵 지원, 그다음에 이제 검사 및 진단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이 예산 구 이제 세 가지 이 구조 속에서 이제 큰 틀 안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하셨었는데 네.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 예산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인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이 한 분이 그 같이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에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그 직원. 그러니까 이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네, 같이 네, 네. 검진을 하신다. 네. 올해는 지금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그동안의 추이를 쭉 살펴봤을 때 저희 구는 일정하게 그 발생률은 일정하고요. 거의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그 발생하고 그 이제 관리 치료하고 저희들이 이제 치료 목표율이라 그래서 이제 약물 다 복용하시고 하는 거는 거의 100% 준하는 치료 성공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노인 인구가 저희가 많다가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젊으셨을 때 1차로 초회에 결핵을 앓고 나신 이제 그것들 잠복해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이렇게 아니면 기저질환이 발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이제 재활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검진 사업으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하고 또 이제 노숙인 쉼터라든가 뭐 요런 그 요양원 요런 데를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서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답변 주신 대로 고연령대에서 이제 그 발생 비율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또 아마 그게 같은 비율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주로 맞습니다. 이제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대 비율이 그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설명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16페이지 보면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한테 해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결핵 협회에 주는 협회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전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잔액 발생 이유가 네. 이제 저희들이 그 민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대부분 잔액이 0원으로 오거든요. 그건 아마 잘 맞춰가지고. 그거는 이제 거의 그 예탁을 하는 경우에는 네. 잔액은 0으로 나왔다가 다음에 이제 그 추경할 때 그 남는 걸 정산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근데 하는 걸로 보건소 알고 같은 있습니다. 경우도 이 병원이나 이런 데 그 지정해서 나가는 거 보면은 거의 잔액이 0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환자 한 분당 해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서
반납을 받는 걸로 그렇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되나요? 네, 결핵 진단 검사에 이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비용하고 객단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딱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가대로 하고 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부족하는 부분은 이제 그다음 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반납을 받아서 다시 결산을 합니다. 그 이제 이후에 좀 자료를 주실 때는 이 검단 진사 비용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이제 그 인원수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그 부가 설명 자료를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네,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코로나19 지금 올해도 이제 예산을 태워드렸는데 네. 지금 현황이 어떠세요? 코로나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4급으로 내려갔고 코로나 이제 어차피 5월 30일 경우로 일단은 코로나 진단비라든가 입원비에 대해서는 그 중단을 하고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신청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10월 말까지인가 그거는 이제 그 예산상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있고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5월 30일에 연장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진료비 그때까지 끝나고 그때 이제 진료비 청구라든가 이런 거는 10월 10월 말까지로. 예, 그래서 그 아마 진료비가 요번까지는 아마 진단 결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그리고 42쪽 정신재활시설, 그다음에 4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뭐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그다음에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그러니까 정신 건강 관련해 가지고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업이 정신 건강 관련된 사업이 여러 항목이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다 똑같은 사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사업 분류를 그 정신 건강 상태에 따른 분류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 질환 도입 단계, 그다음에 정신 질환자, 그다음에 정신 질환 위험 단계.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 내용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센터 인력 지원, 잠깐만요. 예. 자살, 그러니까 연번에 40번부터 네. 저희가 45번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그 사업비고요. 네. 그다음에 46번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 이제 발생을 이제 뭐 초회 발생이라든가 입원비 그런 지원하는 그거는 지원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48번의 정신재활시설 확충 사업은 저희 관내 중구 관내에 6개의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재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설 중에 한 곳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신축 그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하셔서 그 부분이 이제 확충 사업으로 그 사업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전국민 투자 지원 사업은 작년 24년도 7월 하반기에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요. 요거는 그냥 그 마음 그 정신근구 간민이면 누구나 정신 건강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요건이 되면 상담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신 건강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 건강 복지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건강 복지센터의 그
그 주요 업무랄까요? 그럼 예.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이제 중구 구민의 정신건강의 이제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저희가 사무 위탁을 이제 하면서 뭐 자살 예방이라든가 또 만성 정신 질환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응급시 이제 뭐 정신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응급 상황이라든가 이러면 응급 진료에 같이 이제 경찰이라든가 소방하고 같이 투입이 되어서 입원 치료를 조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전반적인 이제 뭐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라든가 교육, 뭐 상담 이런 것들을 상시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은 중국 그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뭐 실태 같은 것도 파악을 하실 테고요. 그다음에 건강상의 어떤 대두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실행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가지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24년 7월에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거를 그 인터넷상으로 보면 이맘때라고 표현이 돼 있던데 같은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업무를 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어떤 정신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치면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진행 계획 이런 거를 수립을 하고 자료를 보고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보면은 사업 대상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사업 지금 보면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탁 기관은 어디였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이 사업 예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어디서나 뭐 본인이 원하시면 상담을 받으시고 8회에 걸쳐는 상담을 받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아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맘때라고 해서 네, 네, 거의 네. 그 공통된 내용들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네, 이렇게 다 네. 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그 전국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국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를 제외를 했단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 기관 오시면 상담을 하면 본인이 이제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상담을 어디서 하는 거죠? 그 상담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담 거기 얘기 기관을 제공 들어보면은 기관이 각 보건소 또는 본인이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고 뭐 네. 그런 식의 절차는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그런 거를 진행을 하는데 네. 왜 우리 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좋은 센터를 만들어 놓고 네. 그거를 활용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러니까 저도 기본부터 기본 계획은 그쪽에서 세웠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배제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배제를 시킨 이유가 있으신가 거기를 활용 안 한 이유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사업 내용 자체는 어차피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정이 돼서 투자 사업 계획안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핵심 과제로 23년 12월 달에 그게 결정이 되어서 24년 7월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 내용이 들어와서 이게 시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초 정신건강 그 복지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자살 예방 건강 증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활용은 나오죠. 네, 맞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실질적인 수행 기관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죠. 뭐 어떤 그 정신 건강 아, 전반적인 그러니까 위탁, 저희 예. 사무 네.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도 그런 지침을 갖고 전국에 이제 일괄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한 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주요 그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보면 네. 대상자 기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1차로 누구든지 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그쪽에서 만약에 상담을 하시고 싶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뭐 전문 그 상담 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고 싶으시면 의뢰서를 저희가 떼어드리면 그걸 이제 확인이 되면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지금 그 위탁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만큼 그분들이 일을 진행을 했고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제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그걸 해봐야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겠지만은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요? 저희가 24년도에는 이제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네네. 저희가 한 25% 정도 이제 집행을 저희가 그러면은 했었습니다. 그런 위험 구매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중고 간내에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는 혹시 파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셨던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게 누구나 접근의 그 폭을 좀 넓히고 문턱도 낮추자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여성의 경우에는 한 일생에 한 번 정도 30% 정도는 우울감에 한 번은 그 이완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지금 있고요. 병원의 어떤 진료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의사분들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중구에 대략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파악은 가능하지 않나요? 네, 그런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거는 통계적으로 저희가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통계라든가 그런 네네네. 기초 자료를 네. 갖고 있는 데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뭐 전반적인 저희 구에 대한 예, 예. 정신 건강에 예, 대한 그래서 전반적인 건 그래서 알고 다시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네.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보건소 자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의 대상을 갖고 얼마만큼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못 잡잖아요. 그럼 그 복지센터를 이용하면은 대략 우리 중구에는 이 정도의 그 대상자가 있구나. 그런 식의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이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예산 지원해가지고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홍보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집행률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은 작년에 하반기 시작은 했지만은 25%의 집행은 했다 하지만은 그게 제대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결과 수치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좋은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성모병원이랑 또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신규 사업이 나왔을 때 거기에 연관된 정확한 계획, 그다음에 예측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하면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조금 미진했다는 거를 저는 25년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25년도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결산 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네. 금년에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의 사무관리비를 보면은 24년에는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6.71%를 집행을 하셨고요. 네. 근데 25년에는 86%를 감액한 3,900만 원만 편성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그 앞전에 23년도 결산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할 때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라든가 일단 요런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라든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을 못 해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가 막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어서 요번에 아마 그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24년 거. 예. 네네네. 다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24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 이제 더 이상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됐었다고요? 일반 수용비. 아니 시설 장비 유지비라든가 뭐 연료비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그리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자체도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감행이 돼서 저희들이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다시 하나 또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 장비 유지나 연료비나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 항목이 아니고 공공운영비 예, 맞습니다. 운영비 네, 관리거든요. 네네네. 예. 건강정책과가 24년도에는 1억 500만 원을 네. 세워서 네. 집행률이 90%였는데 네. 금년에는 한 푼도 징계가 없이 1억 500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네, 네, 네. 건강증진과는 3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금년에 24년에 집행률이 34.69%였는데 네, 네. 금년에는 전혀 예산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네네네네.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상에서는 아까 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이 관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험료 같은 게 이제 무사고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집행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진과 같은 경우는 그 동안은 이제 의료 장비 이제 재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해서 그거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면은 요새는 증진과의 공공요금, 제세, 네, 네.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거, 네네네. 그다음에 연료비, 네.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 이런 거를 네네네. 증진과에서는 안 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그냥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도 되나요? 예산 편성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자료를 받았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한번 조직에 증진과랑 정책과랑 통합되어 있나요? 지금 같이 아니요 하시나? 과가 달라 분리돼- 있습니다. 따로 돼 네, 있죠. 분리돼서 과랑 근데 공공운영비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서면으로 네, 제출하도록 내용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국내 여비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정책과의 여비를 보면 24년 1,270만 원이었다가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0을 증액해서 1,486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건강증진과는 24년에는 1,600만 원을 해서 여기도 100% 거의 99.63%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청과 그다음에 그 복지센터 이렇게 보면은 복지센터는 급량비의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적고 출장 여비에 대한 게 적거든요. 근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출장비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대민 서비스를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그 출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사업 내용을 이제 하기 위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참가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비나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출장비 필요할- 편성을 할 때 네. 기본 업무 수행을 출장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외의 거를 출장으로 보나요?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 업무 자체가 밖에서 하는 업무예요. 그럼 그 업무를 하는 게 업무 수행으로 봐야 되나요? 출장으로 봐야 되나요? 어떤 업무를 얘기를 하시는 다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네. 만약에 환경관리요원이라고 치면은 네, 네. 그분들의 일은 밖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거를 업무 수행으로 봐요? 출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 업무 자체가 항상 밖에서 하는 게 내 업무다 그러면은 그 행위를 업무 수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출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업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데 그걸 계속 출장비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아닌가요?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네. 민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네, 네, 출장을 네. 계속 다 하신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사실은 모르고 그거는 혹시 가능하시다면 담당 과장님이 좀 하여튼 그 답하시면 내용은 좋을 제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서면이나 네, 그다음에 네, 네. 추후 설명을 해서 지금 뭐 결산이기 때문에 큰 네, 의미는 네, 네.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일단 그렇게 확인 좀 그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 출장비 편성할 때 어디까지를 출장으로 보시고 예산 편성하시는지.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326쪽 중복돼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것은 이제 위탁 사업이죠. 네, 예탁을 해서 저희가 예. 어디다 위탁을 주시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은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원 대상자 기준에 이제 지원하실 분들이 이제 뭐 의료기관이라든가 복지센터 기타 여러 기관들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의뢰서를 가지고 보건소나 이제 동에 이제 복지 이런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이제 전국 어디에 있는 그 상담 그 기관 등록된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상담 기관에서 서비스가 끝난 이후에 저희에게로 이제 그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심사를 해서 그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를 하면 그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산은 2억 3,871만 8천 원인데 네, 국시비 또 우리 구비가 3,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집행 잔액이 보조금 잔액, 뭐 집행 잔액 다 진짜 소진이 되고 없어요. 네. 요거는 예탁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의원님 이 결산할 당시에는 예. 예탁이 전액된 걸로 돼 있고 예. 그 집행 잔액 부분은 아마 저희가 추경할 때 그때 아마 예탁 그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보고가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마음이 아프면은 이제 심리 이제 상담을 받는데 이게 본인 부담금은 없네요.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아, 전액 무료고요. 네, 그 이제 위에는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예. 본인 부담률이 한 10에서 30%까지 결정이 됩니다. 아, 예, 예. 네. 이제 이 상임위 결산서에서는 집행 잔액은 없지만은 아, 이게 이제 추경에 네. 정리가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327쪽 좀 볼게요. 재활 보건사업. 이거는 이제 구비라.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잔액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예. 650만 원에 450만 원을 지출했으면은 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제 지출액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네. 운동장비 수선 지출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네, 네, 네. 이제 운동장을 수선하려다가, 이제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예, 저희가 요거 예산을 세울 때 시점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포상을 받은 비용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또 운동 장비를 또 하는 시점이 좀 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예, 예. 사실 요거는 저희들이 장비를 이제 신규 장비를 대체를 함으로써 장비 수선에 대한 금액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예.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제 운동 장비 네, 네, 이제 네. 수선을 네, 미발생. 지출에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 네. 알았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상임위 결산서 327쪽 좀 볼게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제 본의원이 한번 가본 데도 있고, 아직 안 가본 데도 있는데, 6군데예요. 네, 맞습니다. 각 재활시설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다 틀리겠죠. 네, 아무래도 그냥 그냥 주간 재활 프로그램 시설, 이용 시설이 있고요. 예. 또 숙식을 하는 또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예. 거에 따라서 또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그 보조금 나가는 그 비용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이제 우리 여기를 담당하는 직원분은 몇 분이죠? 저희들이 정신재활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3명. 네. 이제 또 수시로도 나가보기도 하시고. 그렇죠. 점검도 저희 점검도 하셔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188만 원 이제 지출 잔액이 남았어요. 네. 예산은 20억인데 네. 20억 7,100여만 원이죠. 네. 지금 이제 지출액을 이제 보고 있고 보조금 반납금 있고 집행 잔액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죠? 잔액은 집행 잔액. 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6개 시설이 있으면 있는 종사자분들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 이제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 그 기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인건비들이 이제 잔액이 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시는 또 우리 기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관리 운영비가 있게 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그게 이제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잔액이 좀 사업비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또 정사자 이제 종합 검진비가 이제 있는데 1년 이상 재직하신 분에 한해서 종합 검진비를 이제 비용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서 이게 총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사업 좀 볼게요. 네. 예산 현액은 24억 4,900여만 원 되고 지출액이 24억 4,900 똑같이 이제 지출이 됐어요. 다만 이제 우리 이제 구비는 없고 국비하고 이제 시비가 이제 매칭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결선에서는. 네네네. 앞으로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집행 잔액이 있으면은 추경에 정리를 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아마 그분들이 알뜰하게 잘 쓰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반납은 없는 집행 잔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혹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인력이 이제 뭐 퇴사를 했거나 하면 그 자체 그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혹시 또 추경해서 그 남으면 그거는 아마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중독 재활 프로그램 또 중독자 상담 또 가족 지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가족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죠? 가족들이 이제 중독자 가족들이 사실은 제일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막 와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시기는 참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개인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심리 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잘 그 중독 있는 당사자들과 또 어차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정서들 힐링을 하는데 프로그램 제공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사업 내용에 예산 들어간 이제 부분을 프로그램에 또 교육에 각각 이제 전부 다 이 들어간 예산이 이제 따로따로 있죠. 예, 여기에 예산 집행된 내역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건강증진과 설명서 자료 34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네. 예, 24년도에 신규 사업이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한 97.1%로 네. 예, 높은 집행률을 보이셨는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관심이 컸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임신을 희망하는 20에서 49세 모든 남녀에게 그 가입력 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런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저희들이 한 97%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게 1인당 검사 비용이 네네네. 어느 정도 드나요?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난소 기능 검사하고 초음파 이제 부인과적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 한도내에서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 검사를 통해서 그 한 5만 원 정도 네네. 검사 시행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한 예, 24년 3천만 원 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예, 예. 한 307명 정도 지원을 307명 했습니다. 정도 지원.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네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세부 지원 대상에 보니까 15세에서 19세 남녀 중 뭐 부부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20세에서 49세랑은 조금 다르게 세부 내역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15세에서 19세요? 네, 15세에서 19세인데
부부거나 사실 혼 관계인 사람도 수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거는 조금 어떤 자료인지 제가 그건 좀 요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대상자는 20세에서 49세. 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설명서 자료는 그런데 제가 지금 세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진 않은 것 같은데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연령대 분하고 15세에서 19세 분하고 이렇게 있어서 이제 본 의원이 이 연령대에 희망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차려보시고요. 저도 이 세부 내역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봤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당연히 알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대상자가 있었다면 예,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지금 거의 7,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뭐 더 추진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올해를 보면 97% 정도 이제 달성은 하셨지만 배로 늘렸으면 더 많은 이제 모집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기회 또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처음부터 단계부터 꼭 이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는 것이 이분들한테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더 큰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보니까 설명자료 39페이지 보니까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네. 이거는 지금 거의 전액이 반납되셨더라고요. 네. 예. 신청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한 건도 네네. 없어서 또 저희가 반대로 보면 이것도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 임신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분은 왜 전액 이제 신청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게 아무래도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지원 자체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또 그 시술 과정도 어려운가요? 많이? 아무래도 시술은 시술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정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분들이 만약에 이 보조 생시술을 갖고 있었어도 최대 2회까지의 100만 원 정도면 그 다음에는 또 추가 비용이 많이 드나요? 예, 또 다시 또 해동하는데 또 본인 비용 든다든가. 그럼 소장님 보실 때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든다고 보세요? 그 그래서 금액에 이제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건 모르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의사셔서 아실 줄 알았는데. 이거는 산부인과 특히 이제 난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아주 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구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술은 산부인과 가서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임신, 출산 이런 부서에서 예. 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산부인과에? 홍보 자료라든가 네네. 이런 시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신청은 안 하시네요. 네. 산부인과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로 얼핏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홍보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한번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세입에는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이 이제 이 책자에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출에도 보전 지출도 있는데 지금 설명서 자료에는 세입도 세출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설명서 자료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하셨기 때문에 결산에는 안 올리시는 건가요? 이 설명 자료의 세입 부분이 빠졌나요? 결산, 예, 빠졌나요? 이렇게 빠지셨어요. 결산서에는, 그렇습니까? 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세입에는 안 잡으신다 하셔더라도, 이제 보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출이라도 잡으셔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가고 이자가 얼마큼 남아서 반납을 했고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게 전액으로 0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결산이니까 1년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결산서부터는 네, 추경 때 이제 중간중간 이제 반납도 하시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결산은 1년치를 하는 거니까 총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소장님도 고생하시는데 본 의원이 이제 볼 때는 그 직원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시다 보면 이제 소장님 입장에서 다 아실 수 없는 세부 사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대로 계시거든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사업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또 직원분들께 앞으로 추경도 있잖아요. 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 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진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상임 및 결산서 129쪽 좀 봐주세요. 예, 예. 이번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구정 주요 업무 추진 예산 6,215만 원 중 788만 원 약 12.6%가 집행되지 못한 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717만 원으로 전체 잔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업무 계획 및 성과 보고서 인쇄 집행률 56.01%, 홍보물 제작 77.6%, 공약평가위원회 수당 78.57% 등 대부분의 인쇄물, 위원회성 경비에도 고르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물론 연도 내 일정 변경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항목은 계획 변경 시 정리 추경을 통해 신속히 감액 처리했어야 합니다. 결국 정비되지 못한 예산이 결산 단계까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뭐 작년에 그 구정 성과보고서를 미발간하게 되었고, 이제 구정고 관련해서 추경에 세운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위원회 공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까지 혹시나 저희가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감액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위원회 참석 수당의 경우 2024년 1차 추경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뒤에도 155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
추경 증액의 적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비상설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개최 시에 저희 이제 그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상반기에 만약에 집행액이 많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라든지 이때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추경에 이제 그거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 하반기에 또 비상설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정확히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그렇게 분석해서 추경에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보고서 인쇄, 홍보물 제작 등 내부 행정편의 목적의 예산이다. 유연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네. 앞으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은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로 15쪽입니다. 예. 안전중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2013년과 24년도 결산에 동일하게 사업비가 2월이 됐는데요. 그 2월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중 플랫폼 정책 개발. 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네, 상임위 결산서 130쪽, 설명자료 28쪽, 행정 사무 경비에 대해서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2024년도 행정 사무 경비 중 국내 여비 예산이 총 7,11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집행액이 4,82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이 67.8%에 불과합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예. 네. 여기과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내 협의에 관련돼서는 예, 예. 모든 네. 과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조한 편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20.7%였고, 25년도는 오히려 예산을 772만 원을 증가한 7,7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감액이 아닌 증액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 저희 실장님? 이 국내 협의 같은 경우가 저희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년에는 70%는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네. 기준점을 저희가 잡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국내 협의 편성을 할 때는 출장이 많은 곳은 저희가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액의 60%, 네. 그리고 출장이 좀 적은 곳은 40%를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40%를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건 저희가 또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싶어서 네. 20%, 30%, 40%, 60%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을 하면 이 예산을 사실 다른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저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20% 예산을 편성을 했고, 부서마다 본인들의 그 출장에 따른 거에 따라서 좀 세 단위, 그러니까 4개 단위로 해서 좀 차별화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금년에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작년보다는 잔액이 좀 최소화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이게 국내 협의가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협의랑 같은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예. 예산이 섰을 때 다 정말 남는 잔액이 없어야지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기준에 따라서
전에는 안 했었나요? 그 전에도 전에는 비슷한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준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예를 들면 한 70% 이렇게 했고 이게 어떤 시점이 있었냐면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점이 코로나 이전에는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게 다 대면이나 방문을 해서 회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여비가 사실 많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화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여비 지출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서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도 보면서 그렇게 좀 차별화하게 그렇게 편성은 했습니다. 네, 온라인 뭐 교육이라든지 대면 교육이 주는 효과는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비 같은 경우는 수요를 예측해서 기반으로 한 정밀한 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뭐 실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사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40% 해서 하셨다고 하시지만 그리고 최근 2년간 좀 반복되는 불용 현상으로 인해서 예산 계획에 부실함이 좀 어떻게 보면 방증되지 않았나 판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5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잘 실행하고 다양한 교육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퍼센테이지 이런 걸로 단순하게 따지지 말고 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본 의원이 다른 과도 살펴봤을 때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하게 요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획홍보실은 예산 항목에 오히려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감액 없이 증액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서 이게 타당성과 형평성 면에서 맞나라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예비 감축을 지도 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여비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모범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정밀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그리고 집행 계획 수립 시 감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편성을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더 많이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우시길 당부드리고 그렇다고 뭐 24년도에 계획을 안 세웠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부서도 다 같이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그 최근 집행률과 그리고 불용액을 좀 정밀히 좀 반영을 해서 좀 수요 기반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고 타 부서의 재정 효율화를 주도하는 만큼 자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관리에도 좀 책임감 있고 조금 모범성 있는 그런 확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해마다 순세기 잉여금이나 뭐 자치구 일반 조정금, 그 외 수입 등 세입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그런지 2024년 결산 검사 결과를 보니 3개 회계년 중 가장 낮은 초과 세입이 발생해서 정확한 수계일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되새기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매일 발생하는 초과 세입을 면밀히 좀 분석하고 그리고 오차율을 최소화해서 재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얘기 한 가지만 좀 한번 할게요. 예. 이 이제 결산서를 이제 보면서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예비비를 며칠에 예산을 결산을 하기 전까지 당초 예산은 재재난 목적 예비비만 말씀드릴게요. 네.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시죠. 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시는데 2025년 본 예산도 55억을 잡았어요. 네. 그렇죠? 예. 2024년도 45억을 잡았고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2023년하고 2024년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죠, 지금. 네. 그렇죠. 재재난 목적의 예비비는 이제 한도액이 없죠. 네. 그렇죠. 결산을, 우리가 예비비 잔액이 110억, 예산액, 115억과 똑같아요. 아무, 이제 예비비 지출액이 없어요. 재재난 목적 예비비는. 네. 자, 24년도는 198억이 잔액이 남았어요. 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결산 끝나고 순색의 이용으로 잡아서 결산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못 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다른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을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 지금 23년과 24년도 재재난 목적 예비비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예산 추계를 좀 더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다. 뭐 우리가 재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그런 뭐 재재난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도 예산 추계를 맨 처음에 이제 보수적으로 잡다가 이제 추경에 또 이렇게 늘려가지고 추경을 세웠다가 잔액이 결국 이렇게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앞으로 좀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은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대로 15조 안전증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2023년도하고 24년도 결산에서도 동일하게 사업비가 2월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올해 2월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저 안전중고 플랫폼 특별교부세 교부를 23년도 7월 달에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해 6월 달에 1회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을 정리 추경으로 11월 달에 실시를 했어요. 해서 그 기간 동안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제 명시효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라든지 소프트 영향평가 각종 이제 행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해서 그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에 9월 4일, 24년 9월 4일 날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해서 계약 기간, 용역 기간은 약 6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 이어를 해서 25년 올해 3월 달에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예, 보도자료를 보니까 안전중고 플랫폼 완료 보고회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 그럼 기능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예,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예. 그 계획서에 보면 안전중고 플랫폼 내 기능 추가 계획에 보면 작은 도서관, 독립서점, 빵집 등 지역 소규모 공간 안내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예, 예. 제가 살펴보니까 작은 도서관은 있더라고요. 예, 작은 도서관하고 뭐 착한 가게, 예. 그리고 지금 중고통 중고통 가맹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 계획에 빵집이나 뭐 독립서점 이런 거는 예, 이제 추가 계획에는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빵집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과에서 지금 이제 자료가 넘어오면은 바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예. 그럼 이용자 수나 플랫폼의 접속 통계 같은 피드백 수렴 체계는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상하반기 해서 사용자 수, 이용자 수 체크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체감도와 실효성 있는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적극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이점 좀 매번 반복되는 명시 2월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구조적인 원인을 좀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유사 사업이 있을 시에는 좀 2월을 방지할 수 있는 좀 개선책을 사전에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안전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 지역의 뭐 안전 정보 및 생활 밀착형 콘텐츠 구축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 생활에서 뭐 위급할 때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엄청 방향이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영시축제 때 QR을 찍어서 뭐 공용 화장실을 위치를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뭐 홍보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못 들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안전과 생활에 관련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편의시설 분야에 말씀하셨던 중구통도 넣으시고 작은 도서관 착한 가게 없어도 지금 들어간 상태고 안전 분야에도 6개 항목인 자동 심작 축격기, 대피소, 무더위 한파 쉼터, 병원 안전지킴이 집, 그리고 안심화장실 이렇게 6개 분야가 있어서 이게 연령을 불문하고 다 필요한 어플인 것 같긴 합니다. 어플처럼 이렇게 있어서 잘 활용이 되면 정말 위급시에 아니면 정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좀 실효성 있게 홍보에 대해서 한번 계획한 적은 없습니까, 실장님? 예, 지금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마무리돼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네. 미디어 팀이나 다양한 저 통로를 통해서 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 홍보 말고 다른 계획이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생각해 보시는 건 없습니까? 아니 실장님? 우선 뭐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네, 한다든지 SNS는 뭐 지금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이제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또 많다 보니까 네. 경로 찾아가는 경로당 네. 정보와 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같이 홍보도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서 이 사업을 보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고 사람들이 쉽게 이걸 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 플랫폼 자체가 현재 QR코드 접속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스토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타고 들어가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핸드폰 앞에 뭐죠 이거 모양 나오는 그걸로 해서 뺄 수 있게 그 뭐라고 하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홈페이지 설치. 아니 핸드폰에 이렇게 그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클릭하면 할 수 있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꺼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에 그 빅데이터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제 핸드폰에다가 깔아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QR을 찍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에 그렇게 바탕화면에 깔아주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있어야지 들어가서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좀 지역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거를 빅데이터에서 다양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중에 안전 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좀 어플리케이션이 그 QR을 깔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한다든지 그때 뭐 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하는 부스를 세우는 부분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연령을 불문하고 하기 때문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가정통신문 아니면 요즘은 알림장이 인터넷 알림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안내할 수 있게 해당되는 과에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르신들조차도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뭐 자동 심장 충격기든 대피소든 무더위 한파든 병원이든 그렇다 보니까 좀 노인 일자리 교육을 항상 해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시작한 다음이라든지 동일 뭐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하면 또 그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고령층이나 정보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할 수 있게 핸드폰에 좀 안내를 하면 이 좋은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뭐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이용률이라든지 사용 유형이라든지 피드백에 대한 실적 분석이 없다고 하셨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면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체감형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제안해주는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의원님 저 제안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네네네.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시스템 구축에서 그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치지 말고 주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데 좀 목표를 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체계 정비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의 관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소통 강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좀 철저하고 그리고 준비도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예, 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홍보도 하고 예.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시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